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2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셔널와이드 리타이어먼트 인스티튜트라는 조사기관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18%가 끼니를 거르거나 또는 식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고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물가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소득 감소로 인하여 특히 MC들하고 불리는 밀레니엄 시대에서는 23%가 식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고 G세대라고 불리는 더 젊은 연령층에서는 28%나 식품을 구매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층들이 지금 영양실조로 향해 가고 있다고 보고를 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거꾸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인데 젊은 층이 결국은 체력이 약해지면 미국의 앞날도 그만큼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에 수석 부사장인 크리스틴 로드리게스는 앞으로 미국 젊은 층의 영양실조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 4분기 경제성장이 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간에 1, 4분기에 1.8%를 하향 곡선을 그렸고 2, 4분기에 0.6%를 하향하였습니다. 그런데 3, 4분기에 7, 9월 사이에는 2.6%를 점프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것이 잘못 계수된 것이 아니냐고 지금 설왕설래하면서 서로가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이 2.6%라고 하는 것은 2분기 연속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나타난 것이지 경제 회복의 징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중평이기도 합니다. 4, 4분기에 어떤 실적이 나올지 그때 돼야 미국의 앞으로 경제 전망은 확인의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잔드름이 3년간의 특검을 지금 끝마치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아쉬운 것은 바로 앤드류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잔드름은 실제적으로 이 앤드류 맥케이브가 FBI 부국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에 바로 파이자 영장의 마지막으로 최종 결재 승인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파이자 영장의 신청서에 사인을 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1, 2차에 걸쳐서 계속 이어졌으며 러시아 스캔들, 허리케인 스캔들, 수많은 스캔들이 그의 사인 하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2018년도 지금 FBI 국장인 크리스 레이의 압력에 의하여 결국은 옷을 벗긴 해야 했지만 그자가 2017년 9월 22일 날 마지막 사인을 하였으므로 그가 사기 및 공모 또는 국가전복 음모에 관련된 것으로 그를 기소할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024년 9월까지 유효합니다. 잔드럼이 그를 1차적으로 사기로라도 기소를 하였으면 이 일이 수월해질 텐데 잔드럼은 오늘 모든 것을 보고서로 마무리 짓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SA 투데이지에 따르면 흑인의 22%, 히스패닉의 40%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 분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흑인이 15 내지 18%만 해도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하였는데 흑인 유권자의 21%가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나왔음으로써 민주당은 완전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편 히스패닉은 40% 넘게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하여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완전히 폭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에도 흑인은 12%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였고 히스패닉은 32%만 지지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평균 8, 9%씩 더 뛰어서 전체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조 바이든의 경제정책 실패와 또는 대외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 또한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부정선거 공작만 아니라고 하면 공화당이 이기는 것은 따놓은 당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USA 투데이지는 바로 좌파 언론입니다. 좌파 언론조차도 이렇게 민주당이 참패한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 탈라시 주 수도에서 마샤 판사가 론 디산티 주지사 대변인에게 20일 안으로 모든 마타 비냐드 오바마
섬으로 날아간 이민자들의 비행 기록을 제출하라고 오늘 명령하였습니다. 주지사의 비서실장인 제임스 우터마이어가 12월 1일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판사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20일 안에 모든 관련 자료 서류를 내놓으라고 오늘 명령한 것입니다. 이 혐의는 바로 론 디산티를 향하고 있는 것인데, 론 디산티가 코비드-19 자금을 이용하여 이 비행기를 운행하였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론 디산티 주지사는 주 예산에서 1200만 불을 회기년도에 벌써 확보해 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론 디산티 주지사는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 공식 사이트에 론 클라인 비서실장이 해치법을 위반하였다고 시인하는 공식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론 클라인은 공직자로서 선거운동이라든가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백악관 공식 트위터를 이용하여 민주당 모금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번에 구설수에 많이 올랐습니다. 해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공무원이 정치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공직자들이 툭하면 여기에 걸려들고 있는데, 여기는 리트윗과 해시태그 등등 지지하는 모든 기호를 삽입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론 클라인 비서실장도 거기에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목요일 공식적으로 트위터를 완전 인수하였습니다. 그가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사정 칼날이 트위터 본사 내에 마구 몰아치고 있습니다. CEO였던 파라 아그리왈, CFO였던 네드 시글, 그리고 최고 법률 고문인 비자야 가네 등 3명의 최고위직 임원들을 오늘 해임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위터 본사에 세면대를 들고 들어간 일론 머스크 첫날부터 아주 제대로 깨끗하게 씻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